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선위를 거치는 그런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선위 결과는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의견 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련 법령 검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민간 출신 전문가로 한 분이 바로 법률 전문가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출신 전문가가 3명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명은 관련 전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분식을 논의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공인회계, 회계 전문가 둘 다 경영대 교수 회계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 한 분은 이제 법령 검토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데, 자, 그래서 증선위 심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검토가 되고, 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심의 의결 내용은 의결 후에 2개월 내에 의사록과 함께 공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증선위가 열리고 나서 그 결과는 2개월 내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2개월 내니까 1개월, 한 달 뒤도 될 수가 있겠고 2달 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결과는 어떤 식으로 수령이 되느냐,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이 나온 건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감리 조치 결과를 회계조치 결과 통지에 수령했다라는 공지사항이 회사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식으로 조치 내용을 통보했느냐, 자, 2020년 3월 18일자에 받았는데요. 회사가 증선위로부터 회계감리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조치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이 회사는 과징금을 먹었습니다. 과징금 20억 원, 그리고 공시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검찰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명, 공시 담당 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임 권고도 당하고 검찰 고발도 당하고, 그리고 시정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고 나면은 2달 내에 이러한 조치 내용을 회사는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뉴프라이드에서 받았던 것은 이제 회계감리니까 분식회계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빠뜨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 과대계상,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제 본사의 비용인데 이것을 자회사에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풀렸다. 그래서 과대계상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물론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증선위, 이재현 CJ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서 이제 증선위가 열렸었던 건데 여기서는 무혐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선위가 열리는 것은 분식회계 혹은 불공정 거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프라이드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은 HLB랑 CJ 회장의 주가 조작, 이런 부분은 불공정 거래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많죠. 사실상 이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기사가 이제 사실상 무혐의라고 했는데, 자, 완전히 무혐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느냐,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에 적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린 거죠.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CJ 프레시웨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의 등기이사인 이 회장은, 그래서 이 회장이 CJ 프레시웨이의 등기이사인데 해외 법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12% 보유하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사업 보고서에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번에 HLB랑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런 것들 불공정 거래 여부를 이제 조사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 위반 사실만 적발했다. 그러니까 써 넣어야 되는데 빼먹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 이제 나머지 주식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여기서는 뭔가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 계좌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CJ 프로시 외에 이 회장의 해외 법인에 있는
계좌의 주식 소유분을 기록해야 되는데 사업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던 거,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과징금 8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한 사례를 보면은 증선위가 또 열린 게 있죠. 2015년입니다. STX 페노션 지분 매각 관련해서 농협은행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데, 자, 요게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었느냐, STX 그룹에게 STX 페노션 주식을 팔도록 요구했는데 요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라고 해서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었느냐, NH농협은행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HLB가 소명하듯이 NH농협은행도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페노션 지분을 매각할 당시에 이미 감자가 기정사실로 여겨졌고, 왜냐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 감자가 일어날 것을 알고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행이 이 페노션이 이제 감자를 할 거니까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해라, 이렇게 한 거라고 판단하고서 조사를 했는데, NH에서는 어떻게 소명을 한 거냐, 페노션 지분을 매각할 당시에는 이미 감자는 기정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공개 정보를 토대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은행에서는 페노션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감자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주식담보대출 담보를 보강하는 것은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는 은행의 당연한 임무다, 이렇게 소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증선위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NH농협은행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기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농협은행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페노션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주식 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사보고서를 보고서 한 게 아니라 미리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법정 관리를 6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감자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소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X 페노션 지분 매각 관련해서도 요약을 하면은, 증선위에서 NH농협은행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NH농협은행은 소명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페노션은 이미 감자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것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감자를 예상하고 미리 매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증선위를 거치면은 이러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HLB가 이제 증선위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증선위가 끝나면은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24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증선위가 HLB 관련 안건은 이미 수차례 미뤄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랑 라인 사태 제재 등의 이유도 있었는데 적어도 석 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미뤄지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미뤄질 수도, 그러니까 예정대로 24일에 열릴 수 있을까? 그러한 얘기들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